구조와 기능부터 호흡기 구조와 기능부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흡기는 자 우리가 이제 그 소화기보다는 좀 덜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기는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그 호흡기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심장하고 또 많이 연계돼서 두 개가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관되면서 좀 벌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하면서 일단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가 일단 들어가는 이 비강, 그죠? 비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입으로도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죠.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후두개가 있죠. 후두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침이 딱 삼켜지면 후두개가 탁 닫아가지고 여기 기도를 딱 이렇게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나중에 또 이제 그 음식과 관련이 없을 때는 이렇게 열어서 이쪽으로 공기가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트라키아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기관에 이렇게 벌어지는 요 위치 여기가 이제 커라이나가 있고 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 기관지 왼쪽 기관지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오른쪽 기관지가 왼쪽 기관지보다 어떻다? 곧고 직선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인투베이션을 했어. 이쪽으로 인투베이션을 해서 튜브를 넣었을 때 깊게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바뀔 우려가 높아요? 오른쪽. 우리가 뭔가 땅콩을 확 흡입을 해가지고 확 들어갔어. 어느 쪽으로 박혔을 가능성이 높다? 오른쪽. 우리가 환자 이가 뭔가 이제 뭐 인투베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내시경을 하다가 팍 뽑혔는데 환자가 어느 순간 이렇게 먹어버려가지고 확 들어갔는데 그게 흡인이 됐어? 어느 쪽으로 박혔을 가능성이 높다? 오른쪽.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폐는 오른쪽이 하나, 둘, 셋, 왼쪽이 두 개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세 개, 왼쪽은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관지를 지나서 이제 끝부분으로 일단 가게 되면 세기관지 말단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꽈리가 있고 여기에 정맥과 동맥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혈액이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폐포의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공기가 만약에 어떤 땅콩 흡인으로 해갖고 확 막혔다. 아니면 가래나 뭐 이런 것들을 막혔어. 그러면 공기가 안 오죠? 그러면 피만 계속 지나가니까 요거는 또 호흡기계가 좀 원활히 지나가지 않을 거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물이 이렇게 찼어. 물이 이렇게 찼어요. 그러면은 얘가 확산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또 환기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여기에 또 혈액이, 만약에 여기에 무슨 우리가 뭐 저거 생겼을 때 그 혈전 같은 게 막았어. 그러면 이쪽으로 피가 지나가지 않겠죠? 공기는 잘 왔다 갔다 하는데 피가 잘 지나가지 않아서 생기는 이렇게 환기가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폐 흉곽은 일단 약간 타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COPD나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여기가 굉장히 좀 계속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흉곽 모양 자체도 베럴 체스트라고 해가지고 술통형 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잠깐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니까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쭉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고 이제 흉곽 설명드렸고 이제 폐 설명드렸고요. 환기 지금 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호흡 근육은 이게 횡격막과 이제 외늑강근이 이제 수축을 하면 흡기 운동이 일어나고, 횡격막과 외늑강근이 이완을 하면 이제 호기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들이쉬는 숨. 이렇게 들이쉬잖아요. 그러면 횡격막이 내려가야죠. 그죠? 내려가야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축을 하는 거잖아요. 요 외 늑간근이 수축을 하면요. 여기가 수축을 하면 여기가 이제 이 간격이 넓어지겠죠. 여기가 이제 여기 간격은 좁아지고 폐는 커지고 요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폐가 같이 이렇게 커지는 거를 좀 볼 수 있고 내쉴 때는 횡격막을 이완시켜서 이렇게 원래 위치대로 가도록 하고 늑간근이 이완하면서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예, 폐의 공간이 흉곽의 이제 공간이 줄어들게 돼서 이제 호흡이 일어나게 되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폐는 두 옆으로 이렇게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서펙턴트, 윤활제가 이렇게 들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호흡과 호기와 흡기를 계속했을 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폐가 이렇게 윤활제 때문에 잘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이른둥이 아이들 좀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여기에 이제 서펙턴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호흡이 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인투베이션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좀 뿌려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이리저리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서펙턴트가 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서펙턴트가 이제 제대로 얘가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되면 표면 장력이 이제 증가되면서 이제 수능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폐포의 이제 팽창이 좀 제한이 되면서 이제 좀 호흡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여기서 설명이 잘 돼요. 가스 교환은 아까 확산, 관류, 환기 예, 이렇게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확산에 의해서 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곳으로 일단 이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산소가 외부가 높고 이제 안쪽이 이제 낮잖아요. 그래서 산소는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여기가 이제 폐 쪽이 높고 이쪽 바깥쪽이 낮기 때문에 얘가 이제 주고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류. 아까 모세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관류가 좀 잘 돼야 된다 했고, 설명을 아까 제가 했던 부분들, 여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호흡은요, 호흡수와 깊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죠. 일단 수의적으로 일단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자동등 이렇게 그 수위 조절하지 않고 이제 자율 조절로 해서 일단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율 조절로 하죠. 근데 우리가 뭐 다이빙을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수의적으로 이제 조절을 하면서 일단 하고 있는데 자 자율 조절은 이제 연수와 뇌교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조절 중추는 우리가 이게는 이제 그 연수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폐하의 변화와 이제 CO2를 감지를 하면서 이렇게 그 호흡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예전에 체인스톡 호흡 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갑자기 환자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제 호흡을 쭉 안 하고 있으면 몸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폐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호흡 유발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깊고 빠른 호흡을 쭉 이렇게 하다가 다시 요 수치가 이제 다시 원활하게 되면 다시 이제 또 호흡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다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이게 뭐예요? 체인스톡 호흡이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말초화학 수용체는 여기 그 대동맥궁에 이렇게 위치하고요. 좌우 경동맥궁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맥 내에 PaO2를 이제 감지를 해서 일단 호흡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호흡 조절 기전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호흡 기계의 기능은요. 호흡기계 기능은 지금 환자의 지금 현 병력, 지금 호흡곤란, 기침, 객담, 호흡음, 객혈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하고 그리고 호흡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얼마만큼 힘이 드는지 그리고 이제 체중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흉통의 모양은 어떤지 환자가 호흡기계 오면 반드시 묻는 게 흡연이잖아요. 그래서 흡연을 하는지 이런 것들, 음주는 하는지, 그다음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투약력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진은
시진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촉진을 하고 타진을 하고 청진하는 순서로 해서요. 호흡기의 가장 마지막이 이제 청진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시험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진을 좀 봤을 때, 시진을 먼저 봤을 때, 환자가 호흡곤란, COPD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 있으면 횡격막도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원활히 잘 내려오지 않고, 근데 그 흉곽도 눌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환자들이 호흡곤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호흡, 앉아서 호흡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일단 호흡을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코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뭐 편안하게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뭐 이렇게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그 이렇게 뭐 이따 질환에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뭐 폐포에 이렇게 염증이 좀 많이 이제 기관지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게 뭐 수축이 좀 제대로 잘 안 된다든지 폐포도 마찬가지예요. 폐포도 계속 이렇게 빵빵해져만 있고 얘가 수축이 되고 이렇게 다시 펴지고 이러는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얘가 탄력성이 떨어져서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면은 얘를 쭈그러뜨려 갖고 밖으로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환자가 어떻게 돼요? 힘을 줘서 숨쉬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핍을 본인들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오므려 가지고요. 여기를 압력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소를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주는 그런 걸 이제 하는 모양새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PD에서 이런 증상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 호흡근의 이제 보조근들 그래서 늑강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가 이렇게 벌렁벌렁 코가 좀 이렇게 넓혀져 있는지 뭐 그리고 산소 포화도 수치가 떨어지면 이제 막 불안증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한지 불안한지 입술이 퍼런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보시게 돼요. 전반적으로 외모를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관 모양, 뭐 경정맥이 확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고 기침을 할때 건성인지 이렇게 마른 기침을 하는지 아니면 가래가 좀 많은 그런 이제 습성 기침을 하는지 가래가 만약에 튀어나왔다면 그 가래의 색깔은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농도가 어떻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다 파악을 하게 되고 호흡수는 12회 미만인지 아니면 20회 이상 호흡을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다 이제 체크를 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막 계속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고상지도라고 해서 손끝이 이렇게 몽둥이처럼 이렇게 좀 커져 가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자, 호흡 양상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제 빈 호흡, 느린 호흡, 이제 과다 호흡, 체인스톡 호흡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비호 호흡 이거는 그때 우리가 뇌 그 손상이 있을 때 비호흡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수 부위에 이렇게 손상이 되면 이런 비호 호흡들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쿠스마을 호흡 같은 경우에는 DM 할 때 설명을 한번 어, 쿠스마을 호흡은 설명을 안 했나? 쿠스마을 호흡 그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쿠스마을 호흡 같은 경우에는 폐하가 많이 이제 떨어져요. 대사성 산증 그때 왜 DKA 다이아베틱 케토에시도시스 같은 경우는 메타볼릭 에시도시스가 생긴 거잖아요. 여기 이제 폐하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몸에 지금 얘가 이제 바이카보넷이 뭐 한 12, 뭐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겠죠. 이제 대사성 산증이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이 환자가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호흡으로 알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깊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CO2를 날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PCO2가요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ABG를 했을 때. 자,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이거를 뭐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랑 그러면 얘를 어떻게 CO2도 그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 생겼을 때는 요 대사성 여기 바이카본에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또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또 어렵게 만드는 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쿠스마을 호흡 하여튼 이제 쿠스마을 호흡 하는데 지금 폐하할 때가 아니야 지금. 잠깐만 물 좀 먹고 올게요.
그래서 그런 쿠스마을 호흡, 이제, 깊고 빠른 호흡. 해서 이거는 대사성 산증, 이럴 때 좀 많이 나타나는 거다. 과호흡의 한 종류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런 다양한 이제 양상의 이제 호흡이 있다라고 이제 아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촉진은 뭐 그러면 호흡하는 건데 뭔 촉진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걸 좀 느낄 수 있냐면 이게 환자가 호흡을 못하고 이러면 막 축축해지고 식은땀 흘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연발음이라고 해서 클레비투스라고 해가지고요 피부를 촉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그 요런 소리 이런 소리 지금 머리 이렇게 비비비비 이렇게 한 소리인데 피부 밑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뭐냐면 피하 조직으로 공기가 좀 새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왜 그 이렇게 뭐 체스트 튜브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잘못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긴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하 조직에 공기가 새서 피하 기종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한된 압통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자, 여기에 이제 타진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여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퐁퐁퐁퐁 이렇게 두들겨 봤을 때요. 두들겨 봤을 때 그냥 둥글고 낮은 음. 지금 우리 여기 가슴 한번 쳐볼까요? 이런 이제 정상폐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안쪽에 이제 공기 있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자, 이제 과공명음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공명음보다 좀 더, 이렇게 펑펑펑펑 소리? 뭐 이런 소리가 이제 나게 되는데, 이 안에 공기가 좀 많아서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폐기종이라든지 천식 기흉 이런 거 있을 때 좀 많이 나게 되고요. 타금은 요 안에 물 같은 거 좀 차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물 치는 소리. 그러니까 뭐 안쪽에 공기 소리가 아니고 안에 뭐가 차 있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좀 나는 거를 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로 해가지고 공명음, 과공명음, 타금 요 세 가지로 해서요. 일단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진을 했을 때 이제 폐포음이 들리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청진기로 해서 들으면 이런 이제 폐포음 소리가 이제 잘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각종 그 청진 소리 있죠. 라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랑키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스트라이더 이런 크래클 휘징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호흡음들 이제 특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악설음 같은 크래클 사운드 이건 여러분들 다 이렇게 환자 호흡기 환자다 이러면은요 청진기 듣고 이렇게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청진음을 들어서 거기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크래클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비비는 듯한 소리가 일단 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이라든지 폐부종이라든지 폐렴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공기가 분비물과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명음이라고 해서 휘징 같은 경우에는 혹이나 이제 흡기 시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 소리다. 이렇게 되는데요. 대부분 호기 때 이 휘징은 언제 많이 들리냐면 천식 때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천식은 기도가 이렇게 좁아져서 들리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셨을 때보다는 이렇게 내보낼 때 이런 소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휘징 소리예요. 자, 제가 이번에 시뮬레이션 할 때 이 휘징 환자 보죠, 그죠? 그러니까 호흡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이제 천명음들이 이제 들리는지. 근데 이 환자들 있잖아요. 이 기도가 좁아져서 휘징이 나타나는 이 환자들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요. 청진기를 하지 않아도 옆에서 들릴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색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들린다. 자, 협착음은 이제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요. 크롭이라든지 아가들이 좀 많이 걸리는 크롭이라든지 급성 후두개염, 기관지 폐색 이런 거 있을 때 스트라이더가 일단 들리고요. 그다음에 흉막 마찰음 해서 이거는 여기가 이제 막 이렇게
그 가죽을 맞대고 이렇게 비비는 것 같은 이런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건 늑막염이라든지 폐렴, 결핵 이런 거 있을 때. 그다음에 롱키라고 해서 이제 수포음인데요. 이거는 낮은 코 고는 듯한 일단 소리가 들리면서 호기시에 좀 두드러지는 양상을 좀 보인다. 이거는 폐렴이나 우렬성 심부전처럼 물이 좀 많이 차 있는 경우, 이럴 때 좀 많이 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 이제 특징적인 거, 천식일 때 천명음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진단검사에서 흉부 엑스레이 찍으면요, 진짜 이거는 뭐 우리 배 사진 찍었을 때는 음영 뭐 이 정도로 봤겠지만, 이거 흉부 엑스레이는요 진짜 호흡기에서 정말 중요하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찍어서 매일매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이제 아주 간단하면서도 많은 걸 시사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제 흉부 엑스레이가 있고요. 동맥혈 가스 분석 같은 경우는 호흡기 환자들에선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가 폐하할 때, 그 산염기 불균형할 때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그때 하는 거를 아마 읽는 거를 좀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같이 연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폐의 동맥혈 산화 능력, 가스 교환, 폐포 환기, 산의 연기와 산염기 균형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검사 부위는 요골, 뭐 상완, 대퇴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사실 상완은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여기에 그 신경이 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팔 쪽에 요 팔꿈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안 하고, 대부분 요골이라든지 대퇴를 좀 많이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요골에서 하는데, 요골은 좀 통증이 좀 있어요. 그리고 대퇴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부위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지혈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좀 그 혈압이 높기 때문에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그런 건 좀 있지만, 좀 동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체열 자체는 되게 잘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하기 전에 이제 알렌 테스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알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요골동맥,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요골동맥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척골동맥이죠. 여기를 동시에 누르세요, 지금. 동시에 눌렀다가 주먹을 쥐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주먹을 쥐었다가 손을 펼쳐보세요. 누른 상태에서 손을 펼쳐보세요. 그러면은 손이 하얗죠? 손이 하얗죠? 그때 여기에 척골 쪽, 요쪽 부분, 요쪽만 손을 딱 떼보세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빨갛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돼야지만 이 그 요골에서 채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게 뗐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뭐 그 혈류가 도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하고 여기를 눌러놔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서큘레이션이 안 돼서 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렌 테스트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독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국소 마취까지는 거의 뭐 안 하고 그냥 하고 있고요. 헤파린 처리한 주사기 사용해야 되고, 동맥을 90도로 천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깊이 있기 때문에 이제 90도로 해라 뭐 이렇게는 하지만, 대퇴 같은 경우는 거의 90도, 완벽하게 90도 해야 되지만요. 요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눕혀서 방향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에서 혈액이 이제 채취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빠른 속도로 여기에 남아있는 공기를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바로 공기를 바로 빼주셔야 되고요. 하자마자 뭘 해야 돼요? 여기에 그 얼음에다가 담가가지고 바로 즉시 보내셔야 돼요. 검체 채취는 즉시 보내셔야지 요 안에서 나름대로 대사를 해가지고 검사의 바이어스를, 오류를 주는 거를 최소화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사하고 난 다음에는 동맥이잖아요. 최대 10분까지 이제 눌러서 계속 압박을 계속해서 지혈을 잘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뭐 심장 관련해 가지고 약 먹고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이런 약들, 와파린이라든지 이런 거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건 한 20분 정도까지도 눌러줘야지만 지혈이 됩니다. 잘못하면 피 펑펑 나요, 계속.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산소화 측정은 이렇게 산화 헤모글로빈 헤리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만 좀 봐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PaO2, 그 다음에 SaO2, SpO2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보시는 거는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 펄스 옥시미터 있죠? 옥시 센서 요거로 했을 때 여기에 그 보시면 그 뭐냐, 이게 ABJ로 봤을 때 여기 산소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O2로 봤을 때 저산소증은 90%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수치가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 환자가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완전 건강한 환자들 99%, 100%막 이렇게 SpO2가 나오죠. 그 환자가 95, 94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분명히 상태가 뭔가 사단이 난 거예요. 그쵸? 그쵸? 뭔가 호흡이 안 되고 있는 뭔가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병동에서 환자가 수술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20대 젊은 이제 여자가 성형수술을 하고 내려왔어. 별로 뭐 그닥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만한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그걸 맞았나? 그 진통제 엔세이드를 맞고 갑자기 환자가 상태가 아나필락틱 샥이 오면서 상태가 확 나빠지면서 이렇게 호흡이 안 되고 막 이랬어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괜찮은 줄 알고 자기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90% 이상이라서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 90% 이상이라도 그 환자의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산소 혈증 이거를 90만 딱 너무 믿지 마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뭐 그 SpO2가 환자들마다 그 왜 그 여러분들 요즘 그 아동에서 그거 배우시죠? 컨제니탈 허트 디지즈 배우시죠? 선천성 심질환 있을 때 이렇게 섞이는 피들 이런 거 있을 때는 한 88%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가 지금 저산소증이에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기준점들은 기억을 하고는 있대. 그게 이게 여기 표준화된 저거는 아니고 환자들마다의 SpO2의 수치가 있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기능 검사는 얘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